수면제는 이제 계속 복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죠. 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면제라는 것은 원칙이 처음 이제 볼 때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 복용을 하는 약물인데, 잠을 자기 위해서는 꼭 수면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은 수면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이맨. 수면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수면제 또는 졸피뎀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잊혀지려고 하면 한 번씩 언론에 회자되는 약물이 졸피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중독이란 단어를 썼지만 요즘은 의존이라는 단어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낮춘 용어로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의존이라는 것은 대부분 약물 중에 벤조다이제핀 계열의 약물이 의존성이 높고 중독에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졸피뎀은 비벤조다이제핀 계열의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의존성과 중독성이 좀 약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사용하고 나서 보니 중독 현상이 흔히 나타나는 약물 중에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졸피뎀도 마약류에 포함이 되어서 복용함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될 약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 졸피뎀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분명이 졸피뎀 타르타르산염입니다. 흔히 처방받는 상품명으로는 졸피뎀, 졸피람, 졸피드, 스틸록스, 스틸렉스 이런 약물들은 각 회사의 상품명들이죠. 이건 전부 다 같은 성분들의 약물입니다. 그러면 이 졸피뎀이라는 이 약물의 수면제는 주로 5mg과 10m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mg 한 알 처방이 최고 용량입니다. 그거는 곧 하루에 한 알 이상 복용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졸피뎀의 약물 처방은 28일까지만 처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28일 이상 처방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졸피뎀의 약물은 필요시에만 복용을 하고 다른 약물과 병합해서 복용할 때는 꼭 주치의생과 상의하에 처방을 받으시고, 특히 모든 약물이 그렇듯이 이 수면제 종류는 술과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되고, 만일 오늘 술을 드셨다 하면 수면제를 안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졸피뎀 약물은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약물 중에 하나이죠. 저 또한 이 졸피뎀을 복용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거나 생각이 많아서 오늘 잠자는데 불편할 때는 이 약물을 반알 5ml나 한 알 10mg 정도를 복용하면 쉽게 잠이 들 수가 있고, 다음날 아침까지 약작용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개운하게 깰 수 있는 효과가 아주 좋은 약이죠.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시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차를 개선하는 데는 꼭 수면제라든지 이거 도움을 받으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크고 효과가 큰 약이지만 이 약물을 잘못 사용을 하면 오남용이 되어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약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처방대로 드셔야 하고, 처방 외에 자기의 임의대로 복용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졸피뎀 중독에 들어간 것은요, 이 약물이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걸 반복을 하고 본인이 임의로 자꾸 복용을 하다 보면 효과에 대해서 너무 믿어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은 되면 수면제 먹고 자고 말지 뭐 이러면서 수면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한 알이 두 알이 되고 두 알이 세 알 되고,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약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을 늘려서 복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외래에서 20알 내지 50알까지 드시는 분을 봤어요. 그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졸피뎀은 하루에 한 알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그 약물을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내가 중독에 걸렸느냐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물을 끊었을 때 3일에서 4일, 5일 이 내에,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되지만 한 3, 4일 내에 내가 수면제를 끊음으로써 나타나는 증상들, 현상들, 불쾌한 현상들, 이런 것이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면제는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뇌의 인지 기능이라든지 다른 불편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환각이나 이런 사항들, 무기력 이런 사항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내가 수면제에 너무 빠져 있다, 중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수면제를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수면제는 작용시간이 짧은, 방광기가 짧은 굉장히 빠른 작용을 하는 약들이에요. 그러면 먼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광기가 긴 약으로 바꿔야 돼요. 수면제를 포함해서 수면제가 아닌 약들 중에서 수면에 도움되는 약들로 해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면을 취하기 위한 약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 찾아보는 과정은 예전에 내가 복용해서 느꼈던 그 수면제 효과만큼 나타나지는 않아요.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전혀 잠을 못 자는 금단 증상이든 수면을 전혀 못 자는 현상에서 어떤 약이라도 2-3시간만 자도 괜찮은 거다. 다른 약도 도움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수면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약을 잘 끊을 수 있는 약으로 바꾸는 겁니다. 끊는데 금단 증상이 적은 약들. 우리가 약을 끊지 못하는 것은 금단 증상 때문에 또다시 복용하고 또다시 복용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끊기 위해서는 금단 증상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바꾸게 되면 잠이 안 올 거야. 안 오는 거 당연해. 이러한 어떤 마음가짐으로서 내 인지적인 사항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빨리 또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잘할 수 있도록 약을 다시 복용한다, 이걸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딱 명심을 하셔야 돼요. 정신건강학과 선생님께서는 이제 각자 그 자기만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히 쓰는 방식들이 최소 용량을 줄여서 유지를 하고 그 이후 단계에서 복용 시간을 늘려가면서 천천히 끊어나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도 내가 몸을 해치면서까지 수면에 몰입할 수는 없어요. 수면에 도움되는 다른 약물들로 교체를 하면서 어떠한 것이 수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약들도 많거든요. 그래 볼 때는 수면제만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수면제 외에 다른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수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면 호르몬이라는 멜라토닌도 있죠. 수면제 외에 항불안제와 항우울제 약들도 있죠. 그래서 내가 만일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많고 일상생활에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수면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은 잘 취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면증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이나 우울이나 다른 스트레스나 다른 요인이 있다면 다른 요인을 개선해야 되고, 신체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과연 일상생활에서 정말 수면 위생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운동하는 거라든지 식사 습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정말 내가 수면에 도움되는 습관을 잘 취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본인이 잘 평가하셔야 돼요. 그 수면에 대해서는 하시려면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나 비슷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대를 해서 그걸 지켜나가야 되고, 이 약물 복용 시간을 늘려간다는 것은 약을 최소 용량을 복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충분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 날짜가 좀 힘드시면 짝수날만 복용을 한다. 어떤 사람은 홀수날만 복용한다.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복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점차 늘어가는 거죠. 수면제나 이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용량으로서 최소한 기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불면증에 대해서 수면제를 쓰지만 원인도 다양하고 약물도 다양합니다. 이 약물 사항들도 보면 대개는 불면증에 대해서 드시는 약물 보면 한 2가지에서 4가지,
한 가지만 드시는 분은 극히 좀 드물긴 합니다. 약물은 각 작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약물과 이 약물의 이 효능을 같이 병합해야지만 충분히 이 수면을 조절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처방을 하는 겁니다. 약물의 개수를 이제 먼저 줄일 약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약물로 만들고 그 한 가지 약물에서 또 최소 용량을 만들고 그 최소 용량으로서 시간을 늘려가면서 끊게 되는 거죠. 수면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네, 오늘은 수면제 중독에 있어서 수면제를 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불면증도 단순하게 수면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잘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